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려 27번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냐? 조선일보가 폭발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을 정밀 진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27번, 30번 가깝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정의를 관장하는 그런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법무부 장관을 해도 되겠습니까? 추미애 장관, 본인과 아들, 보좌관 모두 서울 동부지검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됐습니다. 본인은 이제 안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동부지검의 불기소 이유서에 대해서, 결정서에 대해서 수사가 부실하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추미애 장관과 보좌관 간의 카톡 문자 메시지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해왔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추미애 장관,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이 거짓말 의혹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평소 같으면 SNS에서 폭풍 패북질을 했을 텐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조용합니다. 지금 북한군에 피살된 대한민국 국민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이 기회에 동부지검이 서둘러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문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언론들이 지금 융단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왜 거짓말했니? 그렇지만 말이 없습니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끝낼 수 있으리라고 보는지, 아무튼 조선일보가 분노했습니다. 대폭발입니다. 추미애의 거짓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자격을 묻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자, 추미애 장관 국회에서 30번 가까이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국회 속기록과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분석한 결과 추미애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1일 5회, 대정부 질문 14일 19회, 17일 3회 세 차례에 걸쳐 최소한 27회의 거짓말,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휴가를 연장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보좌관에게 지시한 바 없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공개한 카톡 메시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발언들은 모두 거짓말로 나타났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거의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장교의 연락처를 직접 카톡 문자 메시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좌관은 예,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결과 보고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보좌관은 보고를 합니다. 상황 보고를 하고 추미애 장관은 지시를 합니다. 아들 서땡땡에게 연락해라, 한의원에 있다. 자, 이런 물증이 드러났는데도 추미애 장관은 이 거짓말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폭풍 패북질 안 합니까? 또 검찰이 거짓말을 했다.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소 같았으면. 자, 이제 추미애 장관은 법적으로도 아마 재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추 장관은 휴가 연장 과정에서도 아들이 스스로 진단서나 군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부대에 직접 보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가 연장 신청 시점에 대해서도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진단서 등 서류를 부대로 제출하는 과정을 스스로 처리했다는 이런 추미애의 답변도 거짓말로 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아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도대체 추미애 장관은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국회에서 공개된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직접 진단서 등 서류를 부대로 제출하는 과정을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추미애 보좌관은 직접 자신이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을까요? 아마도 추미애 장관은 이게 문제가 되면 또 그럴 겁니다. 보좌관이 또 왜 그런 말을 했지 난 모른다. 지가 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걸 보면 추미애 장관과 아들은 정말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카투사의 군 간부들, 보좌관이 다 장난질을 치고 법을 어긴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지금 추미애 장관 측은 계속해서 아들의 병력 특혜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서 이 문의만 했지 요청한 것이 아니다.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근 가장 민감한 청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게 바로 불법 채용이었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자신의 자녀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을 권력을 이용해서 취직시킨 사실들이 드러나서 재판을 받고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주장한 것은 그겁니다. 나는 채용, 누구 아들이 거기에 응시했는지 문의만 했다. 내가 뭐 강제로 취직시켜 달라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문의만 한 것도 문의 그 자체도 압력이다. 이런 판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직장에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나 뭐 국회의원 뭐 아무개인데 그 내가 아는 사람 그 서류 접수했지. 뭐 꼭 합격시켜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확인하는 거야. 확인. 그 사람 이름이 누군데 확인 맞지? 이 전화 자체로도 그 기업은 권력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는 그냥 알아보기만 했지 뭐 특별히 특혜를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압력 외압으로 법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측은 그냥 군에 문의만 했다. 절차만 알아봤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자체가 추미애 아들 누구누구 휴가 연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자체가 압력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지검은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수사 맞을까요? 추미애 장관은 소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조사를 하고 이틀 만에 무혐의 판결을 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또 휴가 연장 과정에서 편법을 쓸 필요가 없었다고 했지만 정작 당시 보좌관은 문자 메시지에서 예외적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외적 상황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 메시지를 카톡으로 받아봅니다. 이렇게 물증이 드러났는데 이렇게 추미애 장관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법무부는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 정의를 관장하는 부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짓은 정의와는 정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 이런 것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정의, 공정, 평등을 믿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정말 작심을 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하나하나 다 누구와 대화했고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를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한 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랬더니 정작 추미애 장관은 자신이 관계된 일에 이렇게 검찰의 힘을 무력화시킨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추미애의 거짓말 행진 27회랍니다. 조선일보 분석 결과. 그런데도 왜 추미애는 말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이 많던 사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